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비만은요, 말 그대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 상태의 고양이들을 보면은요, 비만한 아이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고양이 뚱냥인 거죠? 일반적으로 고양이는요, 식탐이 적고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여 과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를 잘 관리하여 절대 비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생 상태의 고양이들을 보면은요, 비만한 아이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고양이 뚱냥인 거죠? 사실 비만의 원인은요, 또 뚱뚱해지는 원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과식과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비만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많이 주셨습니다. 고양이의 필요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간식과 먹이를 주면은요, 고양이가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냥을 할 필요가 없고 한정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려서 운동량이 적은 실내의 내 집 고양이가요, 쥐보다도 맛있는 사료를 무한정 공급받는다면은요, 무의식 중에라도 많이 먹게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요, 강아지와는 다르게 주식으로 먹는 건사료로 인해서 비만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과거 야생에서는요, 사냥을 통해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했기 때문에 비만이 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살게 된 현대의 고양이들은요,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사료를 먹게 됨으로써 비만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내 고양이들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이런 사료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비만도로 인한 여러 성인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사료에는요, 필연적으로 고양이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탄수화물이 함유되게 됩니다. 양을 늘리고 보존성을 좋게 하고 또 식감을 개선시키고 맛을 증대하기 위해서 옥수수가루, 밀가루, 쌀, 고구마, 감자, 타피오카 같은 수많은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나 강아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포유류는 이 3대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탄지입니다. 이 단탄지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만 고양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육식동물인 고양이는요, 잡식동물에 해당하는 우리 사람이나 객과동물과는 조금 다른 에너지 대사 체계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영양학적 특징은요,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과 단백질은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양이는 입에서부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같은 효소의 작용이 거의 없고요. 또 직접적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힘든 대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즉시 당으로 분해하여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고양이는요, 이 기능 자체가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지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즉시 사용이 필요 없으면은요, 몸 한켠, 즉 주로 가슴이나 복부 패드 쪽에다가 차곡차곡 지방으로 쌓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이 필요하지 않은 체질임에도요, 이를 주식으로 많은 양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이 탄수화물이 체내 지방으로 바뀐 이후에 사용할 만한 영양분의 부족 사태가 없다면 당연히 계속 조금씩 지방은 축적되고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동량은 가뜩이나 부족한데 마음껏 먹을 음식이 있고 거기다가 음식은 기호성과 식감이 아주 높은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요, 당연히 살이 찌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무분별하게 주는 간식 또한 문제입니다. 만약 주식인 사료를 체중에 맞게 하루 2차례 칼로리를 계산해서 준다면요, 비만 같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으나 거기에 추가하여 간식을 준다면요, 추가로 주는 간식은 당연히 잉여 칼로리가 되고요, 잉여 칼로리는 바로 체중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간식은 하루 필요한 전체 칼로리의 10%를 넘기면 안 되고요, 이마저도 하루 급여량 칼로리에서 10%를 제한 상태에서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에 더 좋으라고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주신다면요, 이 오메가3 영양제 칼로리 역시 계산하여 그만큼의 칼로리를 제외하고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요, 의외로 칼로리가 제법 있는 지방 베이스 영양제입니다. 살이 안 찌게 고양이를 유지한다는 거는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살찔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더구나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요, 정말 매일매일이 칼로리와의 전쟁입니다. 13년째 다이어트 중인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나이 든 고양이의 체중을 유지시키는 것은요, 비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요, 또 비만한 아이를 정상 체중으로 돌리는 것은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비만에 대해서 체중의 증가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아주 작은 동기부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살이 찌고
체중이 증가할 때는요, 잉여 지방 조직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지방 조직은요, 일종의 분비 조직이거든요. 이 물질들은요, 다양한 신진대사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특히 에너지 대사와 면역계에 영향을 주며 신체에 손상을 주는 다양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이 아디포카인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또 혈압을 높이는 작용들도 합니다. 따라서요, 비만한 동물들은요, 혹은 비만한 사람은요, 관절염, 당뇨, 비뇨기 질환, 디스크, 만성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심혈관계 이상, 심장병이죠, 각종 피부 질환, 각종 염증 질환을 포함합니다. 또 천식, 간 경변 및 담낭 기능 이상, 암 등과 같은 질병에 아주 쉽게 걸리게 됩니다. 무섭죠, 이제 슬슬. 가히 비만은요, 말 그대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의 수명을 최소 수년은 단축시킨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